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의 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자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 보디발은 파라오의 신하로서 왕실의 경호대장이었다. 주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은 하는 일마다 모두 잘 풀렸다. 요셉은 자기 주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까지도 모두 맡겨 관리하도록 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재산을 모두 관리하게 된 뒤부터 주께서 요셉을 위해 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려주셨다. 집안에 있는 것이든 들에 있는 것이든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들 위에 주의 복이 임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 그는 자신이 먹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체격이 건장하고 잘생긴 미남 청년이었다. 그 후로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 눈길을 주더니 자기 침실로 가자고 요셉을 유혹했다. 요셉은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다. 주인님은 집안일을 모두 제게 맡겨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들을 제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오직 주인 마님만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마님은 주인님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찌 이런 나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 그러나 요셉은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녀와 단둘이 있는 자리까지도 피했다. 어느 날 요셉이 일을 보려고 보디발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마침 집 안에는 하인들이 아무도 없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자락을 붙들고 함께 자기 침실로 가자고 매달렸다. 요셉은 뿌리치고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옷자락을 놓지 않는 바람에 요셉의 옷이 벗겨져서 그 옷이 그 여자의 손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요셉이 자기 옷을 보디발의 아내 손에 놓아준 채 도망가자 보디발의 아내는 하인들을 불러 말했다. 이것 좀 봐라. 주인이 우리 집에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녀석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구나. 그 녀석이 내 방으로 뛰어들어와서는 나를 덮치려고 하길래 내가 큰 소리로 빈명을 질러댔더니 그 녀석이 놀라서 자기 옷을 벗어둔 채 달아났다.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 보디발이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하인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당신이 우리 집에 데려다 놓은 그 히브리 녀석이 내 방으로 들어와 나를 덮치려고 했어요. 내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댔더니 그 녀석이 이렇게 옷을 벗어놓은 채로 도망쳤어요. 보디발은 자기 종이 그런 짓을 했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었다. 요셉이 갇힌 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신사가 되었지만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주께서는 요셉을 돌보시어 요셉이 간수장의 눈에 들도록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모두 요셉에게 맡겼다. 그는 감옥 안의 모든 일들을 요셉이 도맡아서 처리하게 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후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왕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파라오는 두 관리,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분노했다. 파라오는 그들을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이었다. 경호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들 두 관리를 맡겼다. 요셉은 그 두 관리의 시중을 들었다. 두 시종장이 감옥에 갇힌 지 여러 날이 지났다. 어느 날 밤 감옥에 갇혀있던 두 관리, 곧 왕에게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던 시종장이 각기 꿈을 꾸었다.
꿈의 내용은 서로 달랐다.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가보니 그들의 얼굴에 근심스런 빛이 어려 있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파라오의 두 관리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두 분 얼굴에 수심이 어려 있군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들이 요셉에게 말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두 관리에게 말했다. 해몽은 하나님의 능력에 속하는 것입니다. 제게 말씀해보세요. 왕에게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이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했다. 꿈속에서 나는 웬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는 것을 보았네. 그 포도나무에는 3개의 가지가 뻗어 있더군. 각 가지마다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송이가 열렸어. 그때 내 손에는 파라오의 잔이 들려 있더군. 나는 포도를 따다가 파라오의 잔에 즙을 짜서 그 술잔을 파라오의 손에 들려드렸다네. 요셉이 왕에게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에게 말했다. 해몽은 이렇습니다. 3개의 가지는 사흘을 뜻합니다. 파라오는 앞으로 사흘 안에 어르신의 직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예전처럼 파라오에게 술잔을 올리는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 일이 잘 풀려 나가시거든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파라오에게 제 사정을 말씀드려서 저를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몸은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이곳까지 끌려왔습니다. 저는 이곳에 온 뒤로도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왕에게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에게 매우 좋은 해몽이 나오자 이번에는 왕에게 빵을 구워 올리던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했다. 나도 꿈을 꾸었네. 꿈속에서 내가 빵 바구니 3개를 머리 위에 이고 있더군.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파라오에게 드릴 갖가지 빵이 담겨 있었는데 새들이 날아와 그 바구니 속의 음식을 먹어버렸네. 요셉이 말했다. 해몽은 이렇습니다. 3개의 바구니는 사흘을 뜻합니다. 앞으로 사흘 안에 파라오는 어르신의 목을 치실 것입니다. 그런 후에 어르신의 시신을 나무에 매달 것인데 새들이 와서 그 시신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다. 그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었다. 파라오는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파라오는 신하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던 시종장을 불러냈다. 파라오는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을 다시 복직시켰다. 그래서 그 시종장은 예전처럼 파라오에게 술잔을 올리는 일을 했다. 그러나 파라오는 빵을 구워 올리던 시종장은 나무에 매달아 처형시켰다.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였다. 하지만 술잔을 올리는 그 시종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고 지냈다. 그로부터 꼬박 2년이 지난 후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 파라오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토실토실하게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었다. 뒤이어 보기 싫게 말라빠진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오더니 앞서 올라온 튼튼한 암소들 곁에 서 있었다. 그러더니 보기 싫게 말라빠진 암소들이 토실토실하게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다. 파라오가 그런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파라오는 다시 잠이 들었고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잘 여문 이삭 7개가 한 줄기에서 나왔다. 뒤이어 다른 이삭 7개가 나왔는데 그 이삭들은 뜨거운 쇳바람을 맞아 쭉정이처럼 말라붙어 버렸다. 그런데 7개의 말라붙은 이삭이 잘 여문 7개의 이삭을 먹어치웠다. 파라오가 깨어보니 꿈이었다. 아침이 되었다. 파라오는 마음이 심란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현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파라오에게 꿈을 풀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때의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그동안 제가 깜빡 잊고 있었던 일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폐하께서 일전에 신하들에게 분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같은 날 밤에 각기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는 경호실장의 종이었던 히브리 젊은이가 우리와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 히브리 젊은이가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그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직되었고 빵을 구워 올리던 그 시종장은 처형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오게 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 앞으로 나아갔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풀이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듣자 하니 내가 해몽을 잘한다던데 정말이냐?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다. 폐하, 이 몸이 해몽할 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꿈을 해몽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꿈속에서 나는 나일 강가의 제방 위에 서 있었다. 그런데 튼튼하게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었다. 뒤이어 보기 싫게 말라빠진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왔다. 내 평생 그렇게 피쩍 마른 놈들은 처음 봤다. 이집트 온 땅을 다 뒤져도 그렇게 볼품없는 놈들은 찾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볼품없이 비쩍 마른 암소 7마리가 그보다 앞서 나타난 살찐 암소 7마리를 다 잡아먹었다. 글쎄 그런데도 그놈들은 웬일인지 아무런 표가 나지 않았다. 볼품없이 비쩍 마른 모습이 처음과 똑같았다. 그리고 난 잠에서 깼다. 나는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서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왔다. 뒤이어 다른 이삭 7개가 나왔는데 그것들은 뜨거운 쇳바람에 쭉정이처럼 야위고 말라붙어 버렸다. 그런데 쭉정이처럼 말라붙은 이삭 7개가 알차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먹어치웠다. 나는 이 꿈 이야기를 마술사들에게 했지만 아무도 해몽하지 못했다. 너는 할 수 있겠느냐?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다. 예, 폐하. 꾸신 꿈은 2가지이지만 사실 1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폐하께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통통하게 살찐 7마리 암소는 7해를 나타냅니다. 잘 여문 7개의 이삭도 7해를 나타냅니다. 뒤이어 나타난 비쩍 마른 7마리 암소도 역시 7해를 나타냅니다. 쭉정이처럼 말라붙은 7개의 이삭 역시 7해를 나타냅니다. 그것들은 7해 동안 흉년이 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폐하께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폐하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7해 동안은 이집트 온 땅 방방곡곡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7해 동안 극심한 흉년이 들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풍년이 들었냐는 듯이 온 땅이 혹독한 기근에 시달릴 것입니다. 가뭄이 들어 이집트 온 땅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너무나 심한 흉년이 들어 앞서의 풍년은 언제 그랬던가 싶게 잊혀질 것입니다. 폐하께서 같은 뜻을 지닌 꿈을 2번씩이나 연이어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임을 나타냅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이런 일이 닥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폐하께서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뽑으시어 그에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도록 맡기십시오. 또한 전국에 관리들을 두시고 그 관리들을 시켜 7해 동안 계속될 풍년에는 이집트 땅에서 나올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게 하십시오. 다가올 7해 풍년 기간에는 온갖 식량을 거두어 드려 폐하의 관할 아래 그 식량을 각 성읍마다 식량 창고를 두어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곡식을 쌓아둠으로써 그 이후에 다가올 7년의 극심한 흉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집트 땅에 사는 백성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파라오와 신하들이 보기에 요셉의 제안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대단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분명하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소? 그대같이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소? 그대가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오. 나라의 온 백성이 그대의 말을 따를 것이오. 나 외에는 이 나라에서 그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을 것이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나 파라오는 그대를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하노라. 파라오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또 고운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는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파라오는 또 자신이 가진 두 번째로 좋은 수레에 요셉을 태우고 그 수레가 지나갈 때는 모두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했다. 파라오는 이렇게 요셉을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나는 파라오요. 이제 이집트 온 땅 안에는 그대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손끝 하나, 발끝 하나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요. 파라오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고쳐 불렀다. 파라오는 또 온이라는 성읍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골라주었다.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시찰하러 나갔다.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 30세였다. 요셉은 파라오 앞을 물러나와 이집트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실정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풍년이 든 7해 동안에는 풍성하게 수확했다. 요셉은 7해 동안 이집트 온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모아 각 성읍의 식량 창고에 쌓아두었다. 각 성읍의 주변 들판에서 거두어 들인 곡식들도 마찬가지로 각 성읍에 차곡차곡 보관했다. 거두어 들인 곡식이 너무도 많아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을 헤아리는 것 같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헤아리는 것을 포기했을 정도였다. 흉년이 시작되기 전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났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겪어온 나의 온갖 고통과 내 아버지의 집에 대한 생각을 다 잊게 해주셨다 라고 말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또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 순환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 그토록 풍성했던 7해가 지나갔다. 요셉이 말한 대로 흉년이 시작되었다. 끔찍한 흉년이 온 땅을 뒤덮었다. 하지만 이집트 땅에서는 아직 먹을 것이 있었다. 하지만 이집트 땅 전체에 흉년이 더욱 심해지자 백성들은 파라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쳤다. 그러자 파라오가 이집트의 백성들에게 명령했다. 요셉에게 가서 그의 말을 따르라. 기근이 나라 전체를 휩쓸었다. 요셉은 모든 창고문을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전체를 휩쓴 기근은 참혹할 정도였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전체가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요셉을 찾아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전사님과는 내일 이 시간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